불공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공은 꼭 외워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선실시 이하 제외, 경사 제외, 8인승 이하. 8인승 이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여기 요거 안 썼구나.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 하나씩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불공이라는 건 공제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내라는 뜻이에요? 세금 내라라는 뜻인데, 첫 번째로 접대비. 네, 그래서 접대라는 게 이제 거래처 관련돼서 주는 거죠. 그래서 접대 문화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필요악이에요. 없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좋지만 없어질 수는 없어요. 큰 문제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필요악적인 건데, 접대하면은 국가에선 솔직히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어떤 그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이 건물 짓는 거를 얻기 위해서 뭐 말은 안 되지만 1억이라는 돈을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10억짜리 건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9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접대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 돈은 일단 빼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최근에 뭐 무너지는 일이 있었지만 제 장담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현대가 그 뭐냐 뭐 최근에 이제 일이 터졌던 것처럼 건설회사가 현대야 아니면 삼성이야 뭐 롯데야 걔네들이 안 짓잖아요. 직접 짓는 게 아니고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하청에 하청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 지을 때는 10억짜리 집이었는데 이게 짓다 보면은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내려가다 보면은 10억이 9억 되고 9억이 8억 되고 8억이 7억 되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계속 어떻게 되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하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어때요? 터질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워낙에 뭐 공법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요번에 터진 것처럼 겨울에도 뭐예요? 집 짓잖아요. 원래 겨울에 집 그 일정한 온도 내려가면 집 지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상태에서 집을 지어버리면 저도 이제 건설 쪽 관련돼서 조금 공부를 해봤었는데 그 일정한 온도가 온도보다 낮을 때 집 지으면은 아무리 공법이 좋아도 요번에 이제 그래서 터진 건데 이 시멘트가 덜 굳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단해지기 전에 문제가 터지는 거죠. 안 단단해진 채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제대로 집을 지으면은요 우리 못 박잖아요. 벽에다가 원래 그 못이 안 들어가야 정상이래요. 그만큼 이제 단단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근데 우리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뭐해요? 일단 올리고 보잖아요. 요번에 사건 터진 것처럼. 뭐 그런 일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생각 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접대비 안 되고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왜 업무와 관련 없는 거 안 되냐면 업무와 관련 없는 거 만약에 빼준다 그러면 사돈의 팔촌 것까지 다 들고 올 거잖아요. 관련 없는 거라도. 왜냐면 뺄 수 있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빼야 세금을 뭐 할 수 있으니까 덜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참고로 세법은 그 자동차 관련돼서는 우호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100원이라도 더 세금을 내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가 뭐가 적죠? 땅덩어리도 적고 차는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정을 못 해주겠다. 근데 경차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경차는 몇 cc까지예요? 1000cc까지예요. 네, 1000cc까지는 경차인데 경차는 괜찮다라고 되어 계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모요, 세금, 계산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사업과 관련 없는 거,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전, 우리 사업자 등록은 법에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라.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신청하면은 2일 이내에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세금 계산서 안 받은 거 안 되고 부실기재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보시면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접대비 면세 관련된 것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면세는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너 안 내니까 안 빼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안 내니까 뭐 해줄 것이다? 안 빼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음 거또 보시면은요. 면세하고 토지 관련된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22페이지. 전자신고 세액공.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세요. 하나는 서면 신고가 있고 하나는 전자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신고는 옛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직접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 그걸 무슨 신고라고 하세요? 서면 신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신고 방법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방법을 많이 써요? 전자 신고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전자 신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음, 야, 근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서면 신고가 훨씬 좋아요. 근데 아니 그 서면 신고가 아니고 전자 신고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왜 좋냐면은 전자 신고를 하시면은요 국가에서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무슨 신고를 많이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전자 신고를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자 신고를 하게 되면은 확정 신고당 확정 신고가 1년에 2번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당 10,000원 빼줘요. 무료. 확정 신고당 10,000원을 빼주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당 10,000원.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공제라고 있으시죠? 요거는 이제 개인만 되고요. 그다음에 1.3%.
그럼 요게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에 사업하셨던 분들은 세금을 적게 냈어요. 현재보다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다 일명 현찰박치기 뭘로만 냈었죠? 현금으로만 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겼냐면은 국가에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파악이 안 되냐면 아 여기에서 얼마 정도 팔았겠구나. 얼마 정도 벌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다 뭘로 하니까 현금으로만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신용카드 공제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카드로 하게 되면은 국가 입장으로서는 좋은 점이 생기는 거죠. 무슨 좋은 점이 생기냐면은 국가에서 봤을 때 카드로 우리가 긁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긁으면 그 데이터가 카드사로 넘어가고 그 카드사에서 국가에다가 데이터를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내가 1년 동안에 신용카드 얼마 썼는지 국가가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국가에서 알고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얼마 벌었구나, 어떻게 되었구나, 이런 거를 알고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국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인정을, 국가에서 아, 이제 카드로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국가도 과거보다는. 원래 그만큼 냈었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현금으로만 걷다 보니까 세금을 못 거둔 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개인들한테 과거보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 예, 개인들은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 만든 게 뭐예요? 요 부분이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 그래서 1.3%만큼 해주고 1년 동안에 얼마까지 해준다고요? 500만 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왜냐면 간이가세자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네, 거기 암기만 하시면 되는 파트라 특별히 막 할 거는 없습니다. 간이가세자 파트 자체는. 그래서 어쨌든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교재는 324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거 적어드린 적 있었었죠. 우리 일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 일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일,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 그다음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 고지납부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고 신고는 2번만 하는 겁니다. 근데 세금은 4번 내요. 그래서 4번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어떻게 해서 내도록 되어 있냐면은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그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냐면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날라오고요. 30만 원이 안 되면 고지서 발송을 안 하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50만 원의 반이면 2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30만 원이 안 되니까 이때는 고지서가 안 날라와요. 근데 우리가 직전 확정 신고 금액 때 만약에 80만 원을 신고했어요. 그러면 40만 원이니까 이때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하시게 되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냐면 거래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개인 사업자인데. 그래서 연락이 와갖고 저희 왜 고지서 안 날라와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면은 이 정도의 대답은 해줘야죠. 그래서 직전 거 확인해 봤더니 나눴더니 30만 원이 안 돼. 그러면은 거기 업체한테 저기 이번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고지서 안 날라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 신고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되셔야 되세요. 예, 그래야 거래처에서도 믿겠죠, 나를. 예, 그래서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 가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래처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 내용을 듣고 내가 뭐 해줘야 돼요?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여기 325페이지 보시면 환급. 환급이 뭐냐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는 게 환급인데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는 15일입니다. 그래서 15일 안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돌려주는데 그냥 조기 환급 해주진 않겠죠. 그래서 수출이나 시설 설비에 투자하게 되면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출하게 되면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 설비 투자. 우리나라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취업률, 결혼, 그다음에 저기 뭐냐 출산. 예, 요 세 가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 세 가지가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시설 설비에 투자한다. 그럼 뭐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냐면은 취업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매입세액이 생길 것이다. 그럼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했으니까 뭐 해줄게? 깎아줄게. 그 빨리 돌려줄게. 그래서 원래는 한 달을 기다려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언제 해주겠다? 15일 안에 해주겠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돌려받는 게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빨리 돌려받으면 그 돈 가지고 사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돌려주시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빨리 뭐 해줄게? 돌려줄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 조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조기환급에 좋은 점이 있는데요. 뭐가 좋냐면은 매월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신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3월에서 4월은 안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냐면 3월은 예정 신고고 4월은 확정 신고예요. 그래서 예정하고 확정하고
섞는 거는 인정을 못 하겠다라고 법에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인정을 해 줘요, 국가에서. 왜냐면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마음대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를 섞는 거는 인정을 못 하겠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그냥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개인만 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는 8천만 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 발행할 수 있고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도 뭐 해주겠다? 면제해 주겠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또 시험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에 본계 보내드린 거 있죠? 네. 그 프린트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돼요. 제가 앞에 화면에다 다 띄워드릴 거니까.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게 사채 발행, 사채 상각, 그다음에 퇴직연금의 두 가지 있었죠.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그다음에 자본금, 이익, 잉여금, 결손금, 처리순서 적어보세요. 일 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요.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하는데 유효 이자율법 쓰고요.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한다.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급여 기여형은 퇴직급여. 그다음에 자본금은 주식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래서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이익분비금하고 끝에가 적립금. 그래서 이익분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그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
결손금 처리 순서는 임의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 잉여금. 그다음에 내일 보실 거는 이제 공식 4개, 순매출액, 순매입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그래서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 다음에 순매입은 총매입액 플러스 부대 비용 마이너스 매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사계정 대체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이 원가에게도 조금만 볼게요. 그래서 원가의 3요소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의 직접비하고 간접비까지 해서 이렇게 순매출액부터 해서 추적 가능성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쪽지 시험은 일단 전산회계 1급에서 보는 쪽지 시험은 요 속도면은 어쨌든 다음 주면은 끝나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산 세무 내용 들어갈 때까지는 쪽지 시험은 더 이상은 안 볼 겁니다. 근데 쪽지 시험 본 것들은 기억 좀 잘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분계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분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없는 분들은 제가 앞에다 띄워 놓을 테니까 앞에 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일단 1번 분계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앞에 적은 건 어저께처럼 수업 끝나는 대로 바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보시면은요. 상품 300만 원을 파셨대요. 팔 때는 상품 매출입니다. 살 때는 그냥 상품이고요. 그래서 상품 매출 300,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100만 원은 현금 받았대요. 그래서 현금 10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잔액은 뭘로 하셨어요? 외상으로 하셨죠. 그래서 우리 외상으로 한 거를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200, 자산 증가
하나 상산. 왜냐면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돈 받아야 돼요? 하나 상사한테 돈 받아야 되죠. 너무 크니까 정리하시고 다 되신 분은 2번 써보세요. 네. 2번 보시면은요. 해피상사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팔면은 뭐라고요? 상품 매출 700만 원,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500만 원은 외상매입금과 뭐 하셨대요? 상계하셨대요. 그래서 상계가 뭐냐면은 안 주고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얼마요? 500, 부채의 감소, 회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전 발행 어음으로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동전 발행 어음이 받으러음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 자산의 증가, 회피.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당점이라고 나오면 우리 회사고요. 지금처럼 동점이라고 나오면 거래처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 다 되신 분은 3번. 네, 3번. 제가 앞으로 많이 적는 것 중에 하나가 매입 시의 불의 비용은 원가 처리해라. 그래서 여기 취득세 있으시죠? 취득세는 내가 이 건물을 안 샀으면 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건물 1790 자산 증가, 그다음에 대변의 현금 1790
자산의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4번 해보세요.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부 종업원. 그래서 이건 알고 계십시오. 직원이라고 나오면 복리후생비. 문제가 똑같은데 거래처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뭐 거래처 직원이라던가 뭐 거래처 사장님이라던가 이렇게 거래처가 나오면 그때는 접대비입니다. 근데 영업부 종업원이니까 우리 회사 직원이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일 때는 복리후생비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월말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 준 거죠? 미지, 급금, 부채의 증가, 모구천. 그래야 나중에 모구천한테 뭐 줄 거예요? 돈 주겠죠? 네, 8월 22인데요. 이자 나오면 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이고요. 주는 이자는 이자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4개월이면 길어요, 짧아요? 짧죠? 이거 가지고 한번 더 풀어보세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빌렸는데 4개월이잖아요. 4개월이면
짧은 겁니다. 그래서 짧게 빌렸고 이자 얼마 줬어요? 30만 원. 그래서 주는 이자 비용. 그래서 결론은 1200 빌렸는데 30만 원 줬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1170이 들어왔겠죠. 왜냐면 1200 받기로 했는데 30만 원 빼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짧게 빌렸다. 단기 차입금 1200 부채 증가 대한은행. 그 다음에 길게 빌리면 무슨 차입금이 되는 거세요? 단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까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6번 또 풀어보세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배서 나오면 무조건 과드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풀어보세요. 네, 6번 보시면은요. 10월 1일 날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갚았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 미란. 그 다음에 대변에 배서 나오면 무조건 다 들어오면요. 그래서 자산 감소 포항. 왜냐면 이 어음은 포항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언제 어떻게 쓰는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 대변에 나머지는 뭘로 드렸대요? 현금 줬대요. 주면 나가죠? 얼마 나갔냐면 30만 원. 자산의 감소 정리하시고
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빌린 돈 100만 원 있었고, 이자 얼마 있었어요? 8만 원. 그래서 이 돈을 보통 예금에서 줬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일단 갚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갚았냐면은 100만 원. 부채의 감소, 금감. 그 다음에 이자 줬죠? 이자 비용 8만 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돈 나갔어요? 보통 예금 108만 원. 자산의 감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8번일 때 8번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또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뭐냐면 돈 주면서 세금 떼는 거예요.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이나 법인세, 중간예납. 그래서 이거 가지고 8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1번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뭐 하셨대요? 납부하셨대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19만 원, 자산의 감소. 그다음에 차변에 여기 보시면 월급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오면 뭐라고요?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예수금 19만 원, 부채의 감소. 네. 9번 문제는 토목품은 자산이고요. 토목품 D는 비용입니다. 거기 지문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써 있죠. 회사는 소모품 B로 처리했다. 그래서 소모품 B 78만 원 비용의 증가. 그다음에 대변에 외상으로 샀죠? 미지급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사무용입니다. 팔려고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부채의 증가 환일 현장. 그 다음에 10번은 계약금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환급금, 또 하나는 선수금. 월 12일 거 보시면 하기로 하고는 아직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되세요. 하기로 하고는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다음 30만 원 현금 받았죠? 저변에 현금 30 자산 증가. 그다음에 대변에 돈 먼저 받았잖아요. 먼저 받은 걸 뭐라 그러세요?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부채의 증가 보해. 그다음에 정리하시고 8월 24일 거 또 해보세요. 또 이거는 안 배웠어요. 네, 요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따로 연습할 건데 요거는 같이 풀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저희 아직 안 해봤는데 요 감가상각 누계액의 뜻을 아셔야 돼요. 감가의 뜻이 뭐냐면 가격이 뭐 했다? 감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500 주고 샀는데 현재까지 가격이 480만 원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480 떨어졌으니까 20만 원인데 얼마만 받았죠? 10만 원 받았죠? 그러면 10만 원 받았으면은 10만 원 손해입니다. 왜냐면 내 가격은 현재 20짜리잖아요. 근데 20짜리인데 얼마 받았다? 10만 원만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요. 일단 대변에 트럭을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를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500. 자산의 감소. 이건 따로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480. 요건 자산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회계에서는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500에서 480 빼면은 얼마 되는 거예요? 20. 근데 20인데 얼마밖에 못 받았다고요? 10만 원밖에 못 받았죠. 그래서 현금 얼마요? 10만 원. 자산의 증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익 났다고요? 손해 났다고요? 손해 났죠. 그 손해 난 걸 뭐라고 하냐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정리해 보세요. 이것도 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라 지금 혼자 풀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요. 여기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한 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별사랑 레스토랑에 사무용품 얼마 있었어요? 100만 원을 판매했죠. 요거는 상품 판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매출이요? 상품 매출. 그래서 상품 매출 100만 원 수익 증가. 그다음에 차변에 미리 받은 계약금이 있었대요. 우리 먼저 받은 걸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20만 원. 부채의 감소, 별사랑.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대요. 우리 받는 어음 뭐라고 하세요? 받을 어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받을 어음 80 자산 증가 여기도 별사랑 참고하시고 네. 13번이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주세요. 네, 얼마로 생각하시라고요?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보통 예금으로 100만 원,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DC 백화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요. 네, 하시고 14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14번 외상은 샀죠? 상품 500 자산 증가. 근데 매입 시 부담, 당사 부담 운반비 있었죠. 그래서 50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 왜냐면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산 금액에다가 합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부채 증가 정의. 나머지 5만 원은 현금 줬죠. 그래서 현금으로 5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15번. 그리고 내일 시작할 때 16번부터 나머지 분계 후딱 풀고, 그 다음에 실기 할 겁니다. 내일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풀어보세요.
이 보시면은요. 그 자동차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차량 나오면 차량 운반구하고 차량 유지비. 근데 휘발유는 유지비잖아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 15만 원. 그다음에 현금 얼마요? 15만 원.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